가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명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세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고. 네네. 그런데 독일은 너무 투명해서요. 돈의 흐름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뭐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못 사는 사람이 없는데 대신 부자들도 아주 부자들도 없어요. 그렇죠.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그 국세청이나 검찰이 들어가서 보면 파악이 가능할 금방 거예요. 알 수 있게. 그래서 저걸 자금 세탁이라고 본 거구나. 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돈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 네,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동산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주변을 계속 탐문해가면서 이 저희들이 맞는 합리적 의심이 맞는 건지 그래서 하나씩 둘씩 따져보고 온. 재밌는 게 동포 어른들을 몇 분 만나거든요. 예. 야,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을 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을 하더라. 그런 증언들을 해요? 그럼요. 네, 저희가 오. 다 갔죠. 참 이상하더라. 네. 어허. 저희가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어른들이 최순실을 끼워 맞추니까 답이 그거였다. 그런 거죠. 대부분 최순실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정답이 나오는 거네. 네. 주변에서 그래서 교민 사이가 뻔해서 예. 어떤 분이 뭘 했다, 어떤 분이 뭘 했다는 것도 알고 뭘 해서 돈문을 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심하는 사람들, 저희가 예.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큰 재산이 뚝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세탁 과정이 거쳤지만 그래도 그 재산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근데 안 의원님 궁금한 게 예를 들어갖고 내가 재산이 많아. 예? 근데 안민석 의원한테 내 재산 좀 이렇게 차명으로 해갖고 먹고 살기 힘든데 호텔 운영하고 그리고 하는 걸 다달이 나한테 얼마나 좀 주고 그리고 당신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이 예, 그리고 한 2, 3년, 3, 4년은 충성을 하죠. 그러다가 내가 먹어버릴까. 그냥 멍셔야지. 왜냐면 그거를 MB가 정주영 차명 재산을 지가 먹어버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예? 다 먹어버렸지. 그때는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땅으로. 이 강남에 땅을 줬는데 마지막 MB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요? 이거 내 건데? 어. 이러고 그냥 먹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이면 100이면 99면 그럴 건데 근데 이게 왜 안 그러고 이 사람이 유지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내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특정 종교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배신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목줄이 잡혀 있거나 완전. 그렇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 잘 보셨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다단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에 그래 작은 대장들이 있는 누군가가 거죠. 컨트롤 타워가 있는 그러니까 거네. 그 사람들만 종교일 관리하면 수도 되는 있고, 거죠. 예. 아니면 무슨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항맥일 있든 수도 항맥일 있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든. 가령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식당을 가서 우리가 조금 관계 있다고 예, 최순실과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식당을 가서 거기에 그 주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호텔에 작년에 최순실이가 그 호텔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사러 왔었다. 예. 예.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그 호텔이 최순실 호텔이야. 워낙에 많으니까 최순실이 어떤 게 지 건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지가 또 살아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진짜요, 그게? 위에 탑들만 관리하니까 그 밑에서 새끼 치고 있는 자산들이 디테일하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웃었어요. 그 식당은 한국 식당이 아니고 네, 한국 식당. 한국 식당들이 되게 있어요. 아니, 이런 한국 거네. 식당인데 호텔을 끼고 있어요. 너무 골 때리는 게 팔남봉꾼이 바람둥이가 거느린 여자들이 한 50명쯤 돼. 근데 지나가다 어떤 여자 보고 괜찮네. 예쁜데 저하고 커피 한잔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제 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봉도사님. 예. 페이퍼 컴퍼니를 직접 본 적 있으세요? 누구 저요? 네. 저는 이 공부하느라고 날마다 페이퍼밖에 안 봐요. 저는 살다 페이퍼 컴퍼니를 처음 봤어요. 예. 아니 내리사선 하시면서 뭘 하셨어? 열심히 의정활동 하니까 페이퍼 컴퍼니 우리가 볼 일이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최순실과 관련돼 있을 거라고 보는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갔더니 큰 건물에 건물이 있고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앞에 회사 간판들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 회사 이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체통 하나에는 이런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면은 한 군데 이쪽으로 다 모아서 보내줘라. 그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한 20개 페이퍼 회사가 한 건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명도 일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어. 그 건물 자체가 비어 있어. 간판만 있고. 야. 페이퍼 컴퍼니. 그런데 그런 그 한 건물에 페이퍼 컴퍼니가 20개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게 10개만 있더라도 200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럼요. 오. 주 기자 이야기 좀 해봐. 주 기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신뢰성이 확 떨어져. 아니, 갔다 왔어요? 네, 체크했죠. 주 기자도 놀래가지고. 근데 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까운데 몰려 있어요? 식당이건 호텔이건 페이퍼 컴퍼니건? 아니, 그분들이 잘 아는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프랑크푸르트 그래서- 주변에 있고. 네, 그럼요. 프랑크푸르트를 두고 그 뭐 정유라가 기거했던 집 또 뭐 한 30분 거리고요. 네네. 그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업을 하는 프랑크푸르트가 유럽의 거점으로 그렇죠. 삼성이나 그렇죠. 네. 대기업들이 많이 많이 나와 가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그 주변 그리고 거기에 반경 뭐 한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를 해서 다 그 최순실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숨겨지고 가려지고 있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오는 날 네.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광장에서 우리 동포들이 촛불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해서 제가 우리 동포들에게 뭐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은 동포들이 제보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찾읍시다. 제안을 드렸더니 제보가 지금 하루에 몇 건씩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70 넘은 어르신들도 쭉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좁은 프랑크푸르트 교민 사이에서 다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이 벌었다고 호텔을 했고 식당을 했고 다 아는 거죠. 근데 프랑크푸르트 유명한 한국 식당에 그 역 가까운 데 있는 1층에다가 태극기 걸어놓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긴 작던데.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 큰 게 있어요? 호텔 끼고 있는 거기 말고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이야기해. 네, 아닙니다. 아쉬운 게 저희들이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라고 추정이 되는데 독일 검찰에서 서류만 한번 딱 요청해서 받아보면은 우리가 의심하는 게 쫙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독일 검찰을 만났다면서요. 독일 검찰을 만났는데 사실은 근데 최순실이 가져왔던 정윤회가 가져왔던 독일에 와서 독일에서 굴러다니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범죄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강하게 연관되지 않으면 찾지 않을 이유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최순실의 돈, 저는 뭐 100% 박근혜의 돈이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찾아놔야 국고로도 환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세금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을 최순실이 박근혜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박근혜를 팔아서 가져다 빼돌린 돈이기 때문에 특검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시간도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 최순실 박근혜 돈 환수 부분에도 좀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국익과 그냥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돈입니다. 뭐 독일 검찰에서 말했던 페이퍼 컴퍼니 수백 개하고 뭐 10조를 찾아내면 다 우리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빨리 찾아놓고 특검에서 찾아놓고 범죄 수익이라고 범죄 수익이라고 가져오면 가져와야 그쪽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으면 독일 검찰이 굳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주네 거니까. 아니 그럼 독일 검찰 입장에서 역으로 또 네. 지금 자금 세탁의 혐의를 갖고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금 세탁이면 부정이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네.
근데 거기서 먼저 찾아버리면 독일 국고로 환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유라 이게 뭐지 체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검찰이 움직여서 좀 빨리 지금 움직여서 우리가 그 방법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 예. 뭐 세종시로 뭐 옮기자고 약속하고 뭘 옮기자 약속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이 최순실 재산을 지금 독일 가보니까 뭐 재산 최순실 걸로 의심되는 그 매물 건물들이 막 금매로 또 나와 있어요. 계속 지금 나오고 막 처분할 있어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드는데 대선 주자들도 각 그 당의 원내대표들도 그래야겠네요, 치중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예. 독일 검찰하고도 공식적인 협조 공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최 변호사님, 예. 그 법리 구조는 아무래도 제일 정확하게 아니까 이게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하게 되면 예. 이게 위헌적 소유나 예. 혹은 나는 이제 최순실이 아니고 뭐냐면 지금 주진우 얘기 쭉 하게 되면은 근거는 없지만 예. 스위스 쪽하고도 공조를 해서 이 재산의 뿌리가 어딘지 추적을 한 다음에 70년대 통치자금이나 80년대 통치자금이라고 한다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 아니고 박근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또 따로 가든지 네. 먼저 쉬운 걸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박근혜 재산몰수 특별법이라든지 국민의 세금을 다 강탈해 간 거거든 이게. 아니 저기 근데 이게 특별법이나 이런 거로 해갖고 재산몰수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독일과 유럽의 많은 나라가 스위스를 압박해서 그 정부가 요청하면 계좌를 열게 열게 돼 돼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돈이 투명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요청을 여차한 적이 해서 없어. 예,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네. 제 얘기가 그거예요. 70년대 예산은 그걸 하게 되면 그 계좌의 뿌리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렇죠. 이미 네? 그 박정희 계좌가 그 박종규, 이우락, 김영 모든 사람의 계좌가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계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지금 그 박근혜 주변 사람들, 박정희 주변 사람들, 박근혜 주변 사람들은 스위스에 계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뉴욕이나 뉴저지에 대저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뻥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반기문 송별 파티를 해줬다고 하는 돈이 다 우리 돈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스위스를 드나들면서 계좌를 쫓아다니고 조각만 있으면 가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사관 사람한테. 주 기자가 와가지고 기사를 써서 괴롭다. 그래서 괜히 MOU를 다시 써야 되고 우리가 다른 걸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지? 저는 스위스 계좌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대신 취재는 갔었거든요. 제가 취재를 하러 다녀서 우리 정부에서 오히려 계좌를 안 열어주려고 오히려 보안을 강화하는 MOU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독일 검찰하고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이 아주 겁을 주더라고. 사진 찍어서도 안 되고 녹취하면 안 된다. 검찰이? 예. 이 자식들이 최강욱이 근데 데리고 어쨌거나 가야지. 다행히 우리가 한국에서 재산 몰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 그 주검찰이에요, 그러냐- 연방검찰이에요? 저희는 주검찰, 헤센주 검찰청 차장과 부장검사와 예. 담당 검사 3명을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시간 이야기하고 이제 나오면서 내가 주진우 기자한테 야, 저런 이야기를 다 녹취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아깝다라고 하니까 주진우가 다 했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야, 다 진짜 녹취했지. 악마 기자야. 악랄해. 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준 얘기를 뭐 담았어야 그럼 우리가 되는데. 이제 예.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한 걸 우리 악마 기자가 녹취를 다 했으니까 나중에 당신도 이렇게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건 걱정하지 마. 이야기하시는 끌려가도 독일 검찰에 아니, 끌려가니까. 독일 대사관이 이거 듣고 나서 또 외교적으로 항의할 수 있어. 아니 괜찮아요. 누가요? 독일 대사관 우리가 그 정도로 독일어 실력이 있지 않잖아. 독일 대사관. 이거는 독일 대사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검찰청을 돌파를 해서 뚫은 거예요. 그 면담.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지금 이게 주한 외교적 독일 문제다. 대사관. 내리 사선이 도대체 이렇게 네. 불법적인 거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니 내 상관은 이제 주진우 기자가 한 건데. 아니 그리고 이거 녹음한 거는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니야. 지나가. 녹음한 건 농담이었어. 그럼. 농담했어. 그럴 우리 수도 그런 거- 있었다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었다. 네. 근데 못했다. 자, 그거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다 외환 거래가 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돈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의 돈이 스위스에 있다고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그 스위스에 있는 외환 거래 계좌들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순실 박근혜와 관련된 계좌들은 다 들여다봐야죠. 네,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 예. 그럼 이게 그 환수특별법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80년 그 신군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유락 재산이 한 200억대. 그다음 김종필 재산이 또 한 200억대. 그 당시 200억이면 지금 뭐 수천억 원이죠. 그러니까요. 그게 네. 다 부정축제라고 환수됐어요. 네. 국내에 있던 돈도 다 그렇게 환수가 되거든. 그런데 지금 이게 외국에 있는 돈은 최순실 박근혜 재산몰수 특별법 하게 되면 어떤 구조라고 어떻게 이게 적법한지 그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 아실 안 수 하면 있는 감옥 가는 건 거야 이게 바로.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예. 그걸 아시면 그거는 보셨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소송도 벌어지고 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국가가 이기고 있고요.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이나 이거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게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렇다 해도 특별법에 의해서 그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몰수할 수 있는 재산들이 있는 것이고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대표적인 예가 범죄 수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산. 예. 그다음에 과거의 친일행위나 어떤 독재 부역행위나 이런 굉장히 불법하고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일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을 말하자면 강탈한 형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환수한 거는 국제적으로도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회정화 뭐 한다고 하면서 다 삼천교육대 보내고 돈 뺏고 한 것도 다 그 비슷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단지 이제 이것이 외국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남는 것인데 예. 그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재산은 우리나라 주권이 안 미치니까 무작정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간의 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적 관계로 그간의 조약이나 협약 같은 게 나라 간에 의외로 또 있어요. 네. 돈을 하도 바깥으로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세탁하고 불투명한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을 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흘러간 자금은 돌려주는 것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독일 검찰도 한국 검찰이 열심히 해가지고 기본 자료나 요건을 갖춰주면 우리가 그거에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독일 입장에서는 야 우리 돈인데 너네가 왜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안 의원님 최순실 박근혜 묶어버리면 이게 그 적을 단단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불편하니까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만들과 동시에 사실은 그 뿌리가 박정희 재산 아니에요. 그게 다 국가 우리 국민 세금 강탈한 거니까 이거를 밀어붙이면서 성동격서로 밑으로 살짝 박근혜 재산 몰수 특별법까지 같이 가줘야 돼요. 최순실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예.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예. 저는 MB 재산끝까지 볼 수 있는 아니, 그 얘기는 몰수할 수 있는 그 얘기하면 그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찾으면 다 그거 아이씨. 나와요. 그거는 내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왜 그 얘기를 지금 이 아저씨가 그런 얘기가 너무 이거 커져서. 아니 그 희망 사항이야. 아니 오산시 내리사서냐? 왜 시의원 수준의 얘기를 벼랑하네. 제가 사실은 MB 돈을 몇 년째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수지가 있어. 비자금이 있어. 근데 가서 그건 얘기하지 찾아보면 아니까. 이따 보면 네, 이거 MB 게 아니고 박건가 이런 게 있어요. 헷갈리는 아, 게. 다시 여기 가다가 보면 괜찮아. MB가 부정재산을 모았겠어요. 걔는 청계재단에서 근데- 기부했어요. 이미. 이제 최순실 재산을 이제 몰수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몰수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해 정치권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법을 초안을 만들어서 공청회 하잖아요. 이상민 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공청회가 며칠이에요? 월요일날 2시에 국회에서 합니다. 아 이게 오늘 방송이 나가니까 네. 오늘 2시에 월요일날 2시.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아, 요일 좀 알고 다니세요. 예, 월요일 딱 맞네 그러면. 예. 월요일 오후 2시 국회 국회로 어디에서? 오시면은 국회로 그냥 오시면은 그냥 돼요. 아무데나 국회 오시면은. 의원회관? 예. 예, 의원회관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 첫 공청회 번째 한다. 공청회를 하는데요. 근데 그 초안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외부의 전문가가 만들어줬죠. 예, 이상민이 만들지 않았죠? 아니야. 이상민이 만들었으면 난 안 가. 외부의 그 인간은 뭘 믿고 가? 외부의 전문가가 만들어서 잘하세요.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 내용은 발표를 하고요. 자, 저는 그것도 하나 빼먹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재산환수 특별법에서 이게 법이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 서야 하지 않습니까? 예. 차은택을 예로 들죠. 예. 차은택 씨가 그 최순실과 박근혜를 등에 업고 광고를 싹쓸이하고 예. 모도스하고 광고회사 강탈 사건 이렇게 예. 예, 지금 그 코레카 강탈 사건 거기에 지금 거기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죠. 네, 들여다보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싹쓸이하고 죄가 많아요. 죄가 많고 돈도 많이 해먹었어요. 벌었어요. 예. 그래서 건물을 3개나 사고 가족들은 다 미국이랑 외국에 다 빼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차은택 씨가 다른 거는 다 혐의를 부인하고 그건 내가 실력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하나 이제 광고회사 강탈 이거는 예. 하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도 특검도 뭐 인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잡기 쉬운 것만 잡고 나머지는 놔두면 정말 돈은 다른 데서 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 갔다 오면 감옥 갔다 와서도 돈은 그대로 남아 더 풀어져 있고 얘는 그 건물 몇 개를 가지고 그냥 똥떡거리면서 사는 거야. 아, 차은택 감옥 갔다 왔어. 하지만 돈과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최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살고 나오면 최순실은 오래 살겠지만 최순실 주변 사람들 똥떡거리면서 더 잘 살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러냐면 재산을 한 번씩 다 정리됐지 않습니까? 자기 죄도 정리됐고 이제 떳떳하게 장시호 같은 사람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닐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돈을 뺏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주 기자, 예. MB는 부정축제 하지 않았겠지? 많이 했겠죠. 그분이 어떤 이 분이신데요? 양반이 느닷없이 MB를 또 왜? 우리 그거 다 지난 건 있고 이제. 아니에요. 지난 건 사람이- 있고. MB가 그럴 리가 없겠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어주시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현재는 계좌를 갖고 있는 명의인이 그러니까 예금주가 예를 들면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 이후락 뭐 이런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서 이후락이가 가지 않는 한 금고 열쇠를 따고 돈을 받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청구서를 못 쓰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 몰수하고 환수하고 해서 대한민국 걸로 만들면 계좌의 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스위스에 있는 그렇지 비밀 않겠어요? 계좌도. 어디에 숨겨놓은 재산들이. 자, 이후락 당신이 이러이러한 돈을 빼갖고 네. 스위스에다 해놨는데 네. 이게 부정축제한 돈이므로 국고에 환수한다. 예. 그럼 이후락 명의에 되는 것 같고 스위스에 갖고 다 열어달라고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의가 여기서 예. 자동으로 대한민국 이름으로 바뀌는 거지. 가가지고 야, 이거 내 돈이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죠, 거기는. 그 재산환수 이게 있다는 특별법 초안자에 이렇게 놓여야 돼. MB, 아니야. MB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예. 스위스 계좌나 외환 계좌를 전 세계적으로는 그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가는데. 네,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는 역행하고 있다는 제가 그 취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 독일 재산, 외국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순실이가 숨겼다는 금고 2개. 네. 그 속에 예.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약서라든지. 근데 그 금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안민석 의원과 썸 타는 그녀. 그녀. 태블릿을 제가 한번 그녀. 또 잘 한번 또 그럼요. 태블릿 PC 아니, 제출한 것처럼 잘 한번 네. 설득해 볼게요. 특검이요. 이번에 그 태블릿 PC, 대포 PC, 그거 받았잖아요? 네. 특검이 마지막으로 지금 장시호 별명이 뭔지 알잖아요, 특검에서. 특검 도우미. 특검 도우미예요. 특급 도우미. 예, 특급 도우미인데 장시호 때문에 풀리는 대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걸 그 금고 안에 있는 내용을 장시호가 봤잖아요. 그럼 그걸 잘 관리하라고 부탁을 했거든? 최순실이? 근데 금고 안에 있는 내용을 봤어. 금고를 열 수 있는 번호는 장시호만 갖고 있죠. 근데 어디에 가 있는지도 사실은 장시호는 알겠지. 안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게 예전에 제가 수사할 때 경험인데요. 어떤 사람이 현금으로 수조 원을 가지고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각 곳곳에 손을 뻗쳐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키우고 또 어떤 사업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2층에 금고가 있는데요. 죽어도 못 열겠다는 거야.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네, 뭐 고장났네 이래가지고 원래 압수수색 가면은 열으라 그래가지고 내용물만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거를 다 들고 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거든 수사관들이. 예. 들고 와가지고 이제 금고기술자 불러가지고 굉장히 특수한 금고예요. 이게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거의 폭탄을 터뜨리듯이 해가지고 열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열쇠 하나만 딱 나와요. 열쇠. 금고 안에. 금고 안에 열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열쇠가 무슨 열쇠냐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네? 금고 안에는 열쇠 하나만 있는데 말을 안 해. 은행 개인 계좌 열쇠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지를 그러면 얘기를 안 하면 이거 부러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럼 갑자기 이제 얼굴이 맛이 가는데 그래도 말을 안 해.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가가지고 그러면 이 열쇠가 맞는 데가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집에를 다시 안 가면 안 되냐는 거야. 그렇다는 건 집에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털었는데 어디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 딸이 쓰던 빈 방이,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딸이 있었는데요. 빈 방에 침대가 하나 딱 있었는데 그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어가지고 안에를 까보니까 종이 하나가 나와요. 옛날 그 편지지 있잖아요. A4집도 안 되는 작은 편지지. 그게 딱 나오는데 거기에요. 손으로 일일이 자기 재산 명세를 써가지고 어디에 CD, 어디에 금괴, 어디에 뭐 해가지고 또 뭐 버진 아일랜드에 뭐 무슨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산 리스트가 그 편지지 한 장에 손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타이핑을 하면은 기록이 남잖아, 전사.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 사람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 손으로 써가지고 지만 아는 그 장소에다 넣어놓는 거고 사실상 그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나중에 이제 그걸 그 자기도 재산이 하도 많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열고 이 열쇠하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꺼내는 거지 하나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금고 안에는 그 수기로 업데이트한 종이가 있거나 열쇠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거는 장시호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정유라나 정유라 손자가 관련돼 있는 뭐에다가 숨겨놓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 금고가 찾게 되면 재산 목록이 다 나올 수가 있네. 네. 그러니까 아주 그걸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예리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아니, 나는 체면 앞에만 보면 있으면은 내가 머리가 그냥 저 뻥이고요. 저 뻥이고 내가 알려줄게. 저 출처는 저게 다른 지금 뭔가 하는 법률팀에서 여기까지 여기 얘기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 불편해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그래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 느낌에 우리가 지금 파악한 이 재산이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은 예. 이것도 저희들은 일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주 기자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 일부마저도 과연 제대로 몰수할 수 있을까? 네. 아니요. 그래서 정권 교체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면은 최순실은 부활하거든요.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 악은 부활합니다. 돈을 건들지 그런데 않으면. 지금 대선 주자들이 예. 생뚱만든 소리나 해놓고 이 촛불 전국에서 국민들이 지금 화병이 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최순실 재산을 모조리 내가 몰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네. 지금 당장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나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죠? 그런 얘기 하는 후보 있으면 내가 지지선을 할 텐데. 아니 근데 얼른 가서 하라고 하세요. 아니 안민석 의원이 나는 그 조금 열심히 잘하고 아주 성과도 좋은데 좀 불만인 게 그때 우리 2007년 BBK 갖고 싸울 때는 BBK를 갖고 내가 얘기를 하면 당 모든 의원들이 입을 딱 닫았어요. 저기에 거슬리면 죽는다. 근데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면 다 개나 소나 나도 뭐하러 그러고 막 들이밀어. 당신의 카리스마를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거야. 네? 느닷없이 훅 들어가니까 당혹스럽지.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결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이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거는 출발 선상에도 서지 않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래요. 아니요, 중요한 거는요. 전국구 이 최순실 문제 갖고 이게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에서 다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특검 갖고 제보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예. 특검이 잘 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있을까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시간과 인력은 한정돼 있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예. 법을 빨리 제정하세요. 크리스마스도 1월 1일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사실 중요한 한 5% 10%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이해해서 잘 알아들어. 가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명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세탁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고. 네네. 그런데 독일은 너무 투명해서요. 돈의 흐름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뭐 세계에서 거의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못 사는 사람이 없는데 대신 부자들도 아주 부자들도 없어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그 국세청이나 검찰이 들어가서 보면 파악이 가능할 금방 거예요. 알 수 있게. 그래서 저걸 자금 세탁이라고 본 거구나. 네.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손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돈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면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동산 그리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주변을 계속 탐문해가면서 이 저희들이 맞는 합리적 의심이 맞는 건지 그래서 하나씩 둘씩 따져보고 온. 재밌는 게 동포 어른들을 몇 분 만나거든요. 야,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호텔을 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을 하더라. 그런 증언들을 해요? 그럼요. 저희가 다 갔죠. 참 이상하더라.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이제 그 어른들이 최순실을 끼워 맞추니까 그런 거죠. 대부분 최순실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정답이 나오는 거네. 네. 주변에서 그래서 교민 사이가 뻔해서 어떤 분이 뭘 했다. 건물이 있고 2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리고 앞에 회사 간판들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 회사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체통 하나에는 이런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면은 한 군데 이쪽으로 다 모아서 보내줘라. 그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한 20개 페이퍼 회사가 한 건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명도 일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어. 그 건물 자체가 비어 있어. 간판만 있고. 야. 페이퍼 컴퍼니. 그런데 그런 그 한 건물에 페이퍼 컴퍼니가 20개 있었잖아요. 그런 게 10개만 있더라도 200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럼요. 주 기자 이야기 좀 해봐. 주 기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신뢰성이 확 떨어져. 아니, 갔다 왔어요? 네, 체크했죠. 주 기자도 놀래가지고. 근데 되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까운데 몰려 있어요. 식당이건 호텔이건 페이퍼 컴퍼니건. 아니 그분들이 잘 아는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주변에 있고. 그럼. 프랑크푸르트를 두고 그 뭐 정유라가 기거했던 집 또 뭐 한 30분 거리고요. 그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업을 하는 프랑크푸르트가 유럽의 거점으로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그리고 거기에 반경 뭐 한 30분,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를 해서 다 그 최순실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숨겨지고 가려지고 있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오는 날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광장에서 우리 동포들이 촛불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해서 제가 우리 동포들에게 뭐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순실의 독일 재산은 동포들이 제보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찾읍시다. 제안을 드렸더니 제보가 지금 하루에 몇 건씩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 중에서는 연세가 70 넘은 어르신들도 쭉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좁은 프랑크푸르트 교민 사회에서 다 아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이 네. 갑자기 돈이 벌었다고 호텔을 했고 식당을 했고 다 아는 거죠. 아, 근데 프랑크푸르트 유명한 한국 식당에 그 역 가까운데 있는 1층에다가 태극기 걸어놓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긴 작던데. 거기 말고요. 네. 거기 말고 큰 게 있어요? 호텔 끼고 있는 거기 큰 게? 말고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어. 게 이야기. 네, 아닙니다. 아쉬운 게 저희들이 조사권과 수사권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페이퍼 컴퍼니라고 추정이 되는데 독일 검찰에서 서류만 한번 딱 요청해서 받아보면은 우리가 의심하는 게 쫙 맞춰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독일 검찰을 만났다면서요. 독일 검찰을 아니, 만났는데 음. 사실은 근데 최순실이 가져왔던 정윤회가 가져왔던 독일에 와서 독일에서 굴러다니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범죄하고 인간에 그 사람들만 종교일 관리하면 수도 되는 있고 거죠. 예. 아니면 무슨 그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항맥일 있든 수도 항맥일 있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그러니까 수도 있든 가령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식당을 가서 우리가 조금 관계 있다고 예, 최순실과 예.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식당을 가서 거기에 그 주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호텔에 작년에 최순실이가 그 호텔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사러 왔었다. 예. 예.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그 호텔이 최순실 호텔이야. 워낙에 많으니까 최순실이 어떤 게 직건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지가 직권서 살아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진짜요, 그게? 위에 탑들만 관리하니까 아. 그 밑에서 새끼치고 있는 자산들이 예. 디테일하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웃었어요. 그 식당은 한국 식당이 아니고 네, 한국 식당. 한국 식당들이 되게 있어요. 아니 이런 한국 거네. 식당인데 호텔을 끼고 있어요. 너무 골 와. 때리는 게 팔남봉꾼이 네. 바람둥이가 거느리는 여자들이 한 50명쯤 돼. 근데 지나가다 어떤 여자 보고 괜찮네. 예쁜데 저거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니까 어제 저거 같이 있었잖아요. 봉도사님, 예. 페이퍼 컴퍼니를 직접 본 적 있으세요? 누구 저요? 네. 저는 이 공부하느라고 날마다 페이퍼밖에 안 봐요. 야, 저는 살다 페이퍼 컴퍼니를 처음 봤어요. 예. 아니 내리사선 하시면서 뭘 하셨어? 열심히 의정활동하니까 페이퍼 컴퍼니 우리가 볼 일이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최순실과 관련돼 있을 거라고 보는 페이퍼 컴퍼니를 찾아갔더니 큰 건물에 어떤 분이 뭘 했다는 것도 알고 뭘 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심하는 사람들, 저희가 예.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에 큰 재산이 뚝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세탁 과정이 거쳤지만 그래도 그 재산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근데 안 의원님 궁금한 게 예를 들어갖고 내가 재산이 많아. 예? 근데 안민석 의원한테 내 재산 좀 이렇게 차명으로 해갖고 먹고 살기 힘든데 호텔 운영하고 그리고 하는 걸 다달이 나한테 얼마나 좀 주고 그리고 당신 재산을 이렇게 갖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한 거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안민석 의원이 그리고 한 2, 3년, 3, 4년은 충성을 하죠. 그러다가 내가 먹어버릴까? 그냥 멍셔야지. 왜냐면 그거를 MB가 정주영 차명 재산을 지가 먹어버린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예? 다 먹어버렸지. 그때는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땅으로. 이 강남에 땅을 줬는데 마지막 MB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요? 이거 내 건데? 어. 이러고 그냥 먹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름에 100이면 99명 그럴 건데 근데 이게 왜 안 그러고 이 사람이 유지가 되는가라고 하는 걸 내가 계속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특정 종교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배신 안 할 배신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목줄이 잡혀 있거나 완전. 그렇지. 그 둘 중에 하나거든. 잘 보셨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다단계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에 그래 작은 대장들이 있는 누군가가 거죠. 컨트롤 타워가 있는